네. 제가 이거 자료 요청 받고 이제 분당 30년사라고 하셔서 사실 분당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분당부터 시작해서 더 일찍 들어가서는 사실 서울 강남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 40년이 된 지금 다시 한번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난 해소, 서민주거 안정이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70년대 뭐 목동, 상계, 더 일찍으로는 뭐 잠실, 영동, 여의도 이런 데 신도시가 서울에서 한번 진행됐지만, 대규모 신도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분당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거는 2000년대 판교. 네. 예, 2000년대 판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신도시 정책의 실패의 어떤 상징이 된 건 2기 신도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신도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상태에서 다시 신도시 정책을 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지금이라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대안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거는 정부가 막강한 어떤 권한을 부여한 두 가지 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해서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금, 분양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 뭘 해줬냐면, 먼저 팔 수 있게, 선분양 있지도 않은 주택을 팔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건설사에게 또 주는, 그렇게 가능했던 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난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이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보위 시절에 군사정부에서나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권한은 더 막강하죠. 토지 수용권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거를 또 누가 독점하냐?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그걸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수용할 땐 논밭이었는데 그거를 대지로, 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특권을 가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신도시 사업이 가시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으로 그 신도시에서 나온 것이 이전에 작은 신도시 정책도 있었지만, 대규모 수도권 신도시 정책인 1기 신도시를 분당부터 많이들 얘기하시죠.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중동, 이때 29만 호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출발한 용인, 파주, 판교, 지금도 2기 신도시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위례도 있지만 오늘도 위례가 분양이거든요. 이때 공급된 주택수가 약 70만 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로 30만 호 더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은 계속 공급하는데 왜 여전히 이 무주택 서민들, 세입자분들의 주거난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봤더니 세입자들의 주거 자가 점유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누가 가진 분들이 또 사재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그 상위 1% 다주택자가 3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7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이 정부가 아무리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에게 가지 않는 뭔가 이 고장난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신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그 안에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어떤 저소득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무주택 서민이 들어와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때 얘기했던 게 그 내 집장만 절호의 기회라는 게 가능했던 게 저렴했습니다. 평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분당 이제 이후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분당 아파트 같은 거 한 평당 170만 원? 그 정도의 공급이 됐고, 이게 왜 가능했냐면 정부가 주택법을 하면서도 선분양을 허용하면서도 분양가를 강력하게 규제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논밭이었거든요. 논밭을 수용한 값이면 거기에 건축비만 더하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적어도 그 서민들에게는 저렴하게 갈 수 있게는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당 3본 등의 1도시, 신도시가 집행이 되고 나서 사실 주택 문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거 가격도 안정됐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작 실패한 건 사실은 2000년 이후입니다. 2000년 이후에 집값이 왜 뛰었냐면 아시겠지만
IMF 이제 환란이 있었고 그때 정부가 DJ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강력하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선분양하라고 했던 그 패키지형 정책에서 DJ 정부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건설사들, 사업자들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막 천장부지로 솟으면서 기존 집값도 끌어올라가고 계속 집값이 끌어올라간 겁니다. 그때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다시 분당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정책을 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용인, 동백, 죽전, 남양주, 파주였는데 경실련이 이때 문제 제기했는데 원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따 3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는 걸 저희가 발표하면서 신도시 정책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도 보시면 분당이 지금 분당에 있는 한신 삼성 아파트의 분양가 아파트 가격 추이를 좀 이렇게 본 건데요. 89년에 평당 17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상승했다고 보여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상승했다고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30여 년간 흐름을 보면 완만한 상승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01년 판교 발표 이후에 엄청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판교라는 2기 신도시 정책이 나온 이후에 거의 분양가 대비 11배가 이때 상승한 게 이제 분당에서도 나타난 건데 왜 이 판교라는 집값이 판교가 뭐길래 이렇게 주변 집값을 다 끌어올렸냐. 정부는 뭘 하려고 판교를 하겠냐고 했냐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그랬는데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공급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한 이 판교가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주변 집값이 뛰었냐 보면 판교가 처음에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한 제2강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원가 강제 수용한 값을 고려하고 건축비 적정 건축비 올리면 750만 원 정도면 공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교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로또 얘기 나오죠. 그린벨트 해제 나오죠. 주변 집값 상승 막 이런 것들이 부추기는 논란이 촉발되면서 투기의 주범으로 판교가 계속해서 지목되자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판교 분양가를 자꾸 끌어올렸습니다. 왜? 너무 싸게 팔면 누가 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냐 이러면서 그걸 공공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750이었던 분양가를 850이었다고 했다가 다시 또 900이었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100만 원, 1,140만 원, 중대형은 여기다 채권까지 붙여서 1,700만 원 넘은 값으로 공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이제 판교를 하면서 이미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모든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판교 신도시, 판교 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뭘 하셨냐면 중단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판교 너무 집값 투기 조장하니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내가 대책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온 대책이 공영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택지 민간한테 주지 않고 다 LH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LH가 그걸 했으면 싹 가지고 공공주택을 해서 서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판교를 할 때 이분들이 저는 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이런 분양가가 장난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가가 상승할 게 아니라 처음에 750만 원이란 말이 나올 때부터 판교의 수용가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분양가가 이렇게 750, 850,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정부가 그때 말 바꾸기 하면서 분양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거죠. 이거는 잠시만 좀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린 게 그때 경실련이 이제 2018년 다시 한번 판교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실련이 판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집요하게 한 이유가 아주 상징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도 판교를 신도시가 정부가 개발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결국은 또 다 팔아서 돈 이제 잔치상으로만 남느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용은 1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수용을 했는데 거기다가 택지 조성을 하면서 LH가 쓴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 감안해도 원가가 500만 원대입니다. 여기에 주변 뭐 광역 인프라 뭐 근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원가 기준으로 봤는데 팔 때는 LH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 팔 때는 1,200만 원 넘게 팔았습니다. 단순히 이 차액을 LH와 경기도 성남시가 가져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00만 원에서 그 지금 시세는 이때보다 더 올랐겠죠. 이 차액은 다 누가 가져가냐? 수분양자 분들하고 건설사들, 택지를 받은 이렇게 가져가는 이 단지의 정작 수용가와 현재 판교 시세의 막대한 땅값 상승을 아까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수용은 평당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후에 땅이 엄청난 땅값 상승해서 지금 2017년 기준으로 3,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더 뛰었죠.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 지금은 거의 4,600만 원입니다. 수용가 대비 거의 49배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네요. 이렇게 가격이 뛰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왜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자꾸 입으로 서민주거 안정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판교를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값을 잡았냐입니다. 강남 집값 잡았냐입니다. 근데 보니까 판교 아파트값이 땅값도 찌었지만 아파트값도 지금 현재 거의 3,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뛴 상황에서 분양가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3배, 2.8배, 3배 정도 뛴 가격인데, 이렇게 판교가 뛸 때 강남은 얼마나 뛰었겠냐는 거죠. 강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 강남 아파트 1기 신도시부터 분당 신도시 나올 때 강남 아파트값, 판교 나올 때 강남 아파트값 쭉 저희가 조사를 해서 봤어요. 저때 70년대에는 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라지만 그건 논밭을 변경한 거의 상승이지 기존 주택값이 상승한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 보니까 실질적인 상승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기 판교 개발 이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분당이 89년에 나왔을 때 집값이 크게 거의 10여 년간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판교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지금 위례 신도시가 나왔죠.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강남 보금자리 나왔을 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보금자리는 얼마에 나왔냐면요, 평당 900만 원에 나왔습니다. 900만 원도 깎아줘서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그것도 토지만 빌려주고 건축비만 내서 500만 원대로도 공급했어요. 강남 보금자리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아파트 정책들이 많이 나온 모델이 강남 서초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나왔을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 2008년, 7년 판교 이후에 더 올라서 최고점 찍은 게 2007년으로 보여집니다. 2,857만 원. 그때 밑으로 떨어졌죠. 이때 왜 떨어지셨어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휘청했죠. 근데 휘청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에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반등한 거거든요. 다시 반등했는데 언제 떨어졌냐면 2011년 이후로 쭉쭉쭉 떨어지면서 2014년, 15년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가 분양가를 강남 서초 보금자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분당처럼 강하게 원가에 규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원가대로 공급한 겁니다. 원가대로. 그런데 정작 그러한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없앤 이후로 다시 이게 지금 이런 정책들이, 분양가를 지금 민간 택지는 분양가 규제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고, 문제는 공공조차도 분양가 규제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가 나와도 집값이 잡을 수 있을 거냐. 당시 저희 경실련이 개발이 16조 얘기했었어요. 그때 경교부가 바로 그 다음날 해명을 했는데 판교 이익 1,100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다 쓸 거냐? 임대주택 사업으로 다시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2006년, 2005년의 공교부 해명 자료거든요. 지금 보면 거짓말인 게 너무너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0년 분양임대 전환 있잖아요. 전환 아파트에서만도 수조 원의 그 이익이 날 것으로 그냥 보여지는 상황인데, 적자라던 임대에서조차도 수조 원 이익이 남는 건 상황에서 이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해명자로 내고 이런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다. 또 하나 실패한 거의 얘기는 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0년 임대도 분양되죠. 선분양이죠. 그다음에 뭐 단독 연립 당연히 분양이죠. 장기 임대는 20%에 불과합니다. 80%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갖고 있었다면 선분양과 10년 임대를 LH나 이런 데서 안 팔고 갖고 있었다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실련이 공영 개발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부가 강행을 하고 지금 다시 판교에 사는 분들은 또 다른 시세 차익의 논란의 좀 그 상황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집값 안정이 실패했다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판교 이후로 제일 많이 가파르게 딴 게 판교 발표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제일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 판교에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강제 수용이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몰랐지만 일단 준 거라면 끝까지 공공성을 유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는 그냥 그걸 다 팔았어요. 팔을 때도 어떻게 팔았냐? 제비뽑기 양식으로 팔았어요. 많이 비싸게 사겠다는 업자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첨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 경쟁률이 25대 59대, 이때만 해도 59대 1이죠. 지금은 600대 1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택지 잡기만 하면 로또라는 거를 이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투명한 사업 추진. 왜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1,100억 원, 10년 전 1,100억 원을 얘기한 이후에 개발이익에 대한 얘기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오늘 성남시에도 왔지만 여기 성남시장께서도 이 문사업에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성남시장도 이 사업에서 사업자로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있죠. 아무도 이 재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끝났으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어디다 썼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맞다면 임대 아파트도 장사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지금 국토부가 너무너무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임대 아파트를 건설사한테 팔 때는 조성원가 이하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세 차익을 지금 다 건설사에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가져가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건 무주택 서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지. 나는 정부 정책 믿고 청약저축 열심히 가입하고 여기서 그 돈을 내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내 집이 되리란 기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나한테 물으라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도 즉각적인 어떤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결국은 건축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판교는 택지는 강제 수용하고 신도시 같은 정책은 강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택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장난을 친다고 할까요? 마구 부풀릴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택지에선 그나마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데 건축비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만 해도 분당이나 이런 게 공개될 때도 표준건축비란 틀 안에서 정부가 정한 건축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판교 나오면서 정부가 분양가는 규제해야겠고 건설사 이익도 보전해야겠고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비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표준건축비 이전에 나왔던 건축비와 새로운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와의 차이를 정부는 하나는 임대용 하나는 분양용이라고 하는데 임대와 분양의 뼈대가 다른지 설계가 뭐가 다른지 마감재가 뭐가 다른지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 자료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는데 이 연구하신 분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또 없다라고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국토부가 그냥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알 수도 없는 이 기본형 건축비를 10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644만 원까지 간 거예요. 340만 원에서. 지금도 표준 건축비는 340만 원입니다. 이러한 건축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지만 북일의 힐스테이트도 건축비가 거의 900만 원입니다. 오늘 분양하는 송파의 리슈빌, 위례 리슈빌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건축비가. 이 원가 강남 서초는 분양가가 1,000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건축비만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 허용해 주는 게 누가 이걸
아까 그 리슈빌 같은 경우는 이 북일 에이스테이트는 이 사업자는 택지 받은 순간 그냥 몇 천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가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딱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페이퍼 컴퍼니 계속해서 만들어서 무조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맡으면 자기하고 또 나눠 가지는 구조로, 이 땅이 강제 수용한 땅이 피눈물 나면서 뺏긴 땅이 결국은 이 건설사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LH나 공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강행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강제 수용했으면 당연히 공영 개발해야 합니다. 강제 수용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를 제대로 잡아놔야죠.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아주 형편없이 낮습니다. 지금 정부는 64.8%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조사해도 30-40%밖에 안 되는데 국토부가 지금 이렇게 우기면서 공시지가 현실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신도시 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죠. 민간 건설사는 당연히 수익 추구가 최대 이유 그 목표인데 어떻게 이 공공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시공행위를 벗어나서 어떤 사업자 역할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투명성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도, 저는 공공주택을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서 일정 부분 팔아야 한다면 건물만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땅은 공공이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땅과 건물도 다 빌려줘라 해요. 주거권을 주는 거에서 100년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주택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형 건축비 당연히 투명해지면서 거품 제거해야죠.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되게 힘들고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올랐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 부족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를 막지 못하는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거든요. 지금은 집값이 뛴 게 주택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이런 그 개발 정책, 토건 정책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럼 3도시 신도시를 갈 거냐 말 거냐 할 땐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3도시 하기 전에 지금 현재도 공급할 정부의 그 물량이 수도권에만 54만 호가 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추가로 3기 신도시 30만 호를 또 한다라는데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로, 당연히 이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그 공공주택을 일단 매각하지 않고 건축비 거품 제거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거는 손 놓고 있으면서 무조건 공급 확대한다면 이게 판교 실패가 재탕되는 거고, 이러한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